네, 2022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문재인이 무너진다.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북한 위해서는 국민을 희생시켰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을 이용한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년 5월달 보도 내용입니다. 2017년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날 취임했죠. 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보궐선거 비슷한 거였으니까 바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때 희생된 김채원, 이지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그리고 두 교사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적 지탄이라고 단정을 해놓고 3년을 동안 끌어왔던 과제가 새 대통령이 들어선 지 일주일도 안 돼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두 분이 세월호 사건 때 희생된 교사분입니다. 근데 정식 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사들은 순직 처리가 되는데 이분들은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펜딩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순직 처리가 되기 어려웠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두 사람을 순직 처리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오마이뉴스 등 이런 언론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전 사실 이 보도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최신판 시사저널입니다. 저도 한때 여기서 몇 년 일한 적이 있었죠.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있을 때. 이번에 희생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내진 씨가 기자와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1년 9개월이 걸렸다. 내 동생의 억울함을 푸는데.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문정부의 희생양이었다. 해상경제작전 실패를 은폐하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네, 이거는 제가 누차 정리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SI를 월북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도 2020년 10월 면담에서 첩보 내용이 문맥으로 연결된 건 아니다 라고 말했었다. 김정은은 통지문에서 동생을 침입자라고 했죠. 예, 침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 인사들이 믿은 게 김정은 아니냐? 예, 이렇게 딱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국민인데 세월호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억울함은 문재인이가 풀어주고 똑같은 국민이고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기간제 교사도 뭐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정식 공무원은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희생양이 돼야 되냐 이겁니다. 이 이대진 씨는 국방부와 해경을 고발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를 하면서 이 촉이 너무 좋으면 상당히 사는데 불편한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고 바로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탈핵 정책을 내세웠을 때 이게 뭐야. 그때는 저도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었는데 탈핵 정책을 하길래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문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출범해서 9월 달에 탈핵 정책을 할 때 그때 추석 연휴 때 온종일 집에 처박혀가지고 글 쓰고 청탁하면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권 서술에 눌려서 감히 움직이지 않을 때 시도를 했었고요. 이건 엉터리 정권이구나. 그때 몇몇 필자들은 처음에 흔쾌히 쓰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두려워서 기사를 빼라 그래서 제가 무명시로 합시다. 그래서 몇 사람은 5명인가 4명은 5명인가 3명은 무명시로 처리했죠. 뭐 주한규 교수, 정범진, 뭐 경희대학교 황주옥 이런 교수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름도 밝히고 쓰셨고요.
그만큼 서슬프를 때 덤벼서 저는 탈핵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정권 붕괴될 수 있겠다. 언론 잘못 건드리면 가는데 이거 이 기자가 뭔지도 모르고 기자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탈핵 정책과 더불어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제 유튜브에서 별도 챕터로 만들어 왔죠. 또 하나가 김학의 씨 사건입니다. 김학의 씨 사건은 김학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뭐 늘 잘한 건 아니겠지만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증거 없이 하면은 이거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 정권 무너진다라고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이건 터지지 않았지만 애를 먹고 있죠.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잡았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 딱 잡았을 때 제가 4개의 서로 다른 통지문 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정부 무너지겠다. 제가 옛날에 이제 수지킴 사건이라든지 뭐 몇몇 사건들을 쓰면서 감이란 게 있잖아요. 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 무너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40%대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안 무너져서 참 탁월하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쪽 호남 지역은 딱 누굴 찍게 돼 있어요. 호남 분들도 이쪽이 더 사람 낫다는 걸 알아도 이 사람 뽑아주면은 이렇게 합리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를 좀 차별할까봐 일부러 이쪽을 찍는 경향이 있어서 늘 비율은 똑같습니다. 중간자들이 있는데 중간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중간 사람들도 원전 사고 나면 원전 싫어하죠. 그래서 탈핵 정책을 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 4개 본부가 있는데 3개가 영남에 있어요. 그래서 탈핵 정책 피우면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부가 올 수 있죠.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 좋아하고 개 많이 키웠죠.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개 키우고 나면은 또 몇백만 오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도 세월호 진실 관심 없어요. 계속 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선생님이 죽고 학생 죽고 또 거기에 교감 선생님은 자살까지 하는데 그거는 묻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꾸 맞춰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과 개딸 사건도 보면 돼요. 이재명 씨도 개딸이 너무하다 그러죠. 근데 개딸이 맞춰주면은 개딸 세력이 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40%대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탈핵으로 터질까,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으로 터질까,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터질까, 해수부 공무원으로 터질까, 임기 다 채우고 나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 터지면서 퇴임 이후에 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잊혀지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해경에서 해경청장 이하 간부 9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시키는 걸 하는 기관이 정부잖아요.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경이 지금 큰 위기입니다. 저도 뭐 해경 관계자들 제법 아는데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 해경이 이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해경청을 해양경비본부로 해서 뭐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경청으로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공안기관이니까. 해양수산부는 경제부처라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마음대로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해양경비본부로 있던 해경을 집권하자마자 해경청으로 복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말을 잘 듣죠. 협조적이었죠. 그 압력을 넣었던 것이 바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정치 중립을 놓친 거죠. 앞으로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면 장관이 직접 지시하지 말고 제가 앞으로 해서 경찰위원장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대리 문제를 보도했는데 해경도 해경위원회를 만들고 중립적인 인사로 지금 전해철 전임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만든 것처럼 경찰위원회 편벽되게 하지 말고 중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다만 해경과 경찰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할 때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류의 협전을 해야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랑 밑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수사만은 중립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위원회가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 리딩을 해경위원회 밑에 해경청을 두면서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해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경청으로 복원하면서 어떻게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났을 때 정권에 굴복했는지 참 처참한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 되면 이건 끝난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해경수사정보국장, 이 윤 국장이죠. 찾아와서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때 이제 해수부에서는 먼저 인천경찰서장이, 해경서장이 뭐 월북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투로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도 수사 발표 안 한다고 하니까 본청에서 하게 되죠. 본청에서 인천해경서도 안 해. 중부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도 안 해.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게 되는데, 이 어쨌든 수사 문제니까 수사국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와서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해라 라고 했다.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친문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했기 때문에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는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행정관은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라는 걸로 알려진다. 자,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기관들, 해경, 경찰, 그 다음에 군 굉장히 강하죠.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서 커피숍에 나가서 커피 먹고 왔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참 웃기는 얘기죠. 이 정통 공무원도 아니고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돌다가 뭐 보좌관이나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간 얼공들인데, 늘공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40년 가까이 군복 입은 사람들이 휘둘리는 겁니다. 역시 이런 보좌관 출신, 미안합니다. 의원 보좌관 맞지만 뭐 이제 기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보좌관밖에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랍시고란 말은 제가 처음 쓴 게 아니라 추미애가 처음 썼습니다. 윤석열을 가르쳐서. 랍시고, 야, 해경에서 40년 밥 먹은 청장에게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해. 사건 발생 일생 뒤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직후에 이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청와대 행정관, 보좌관 출신 정도가 했답니다. 행정관이 랍시고, 이럴 때 그야말로 랍시고 출신에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홍희 청장이 참모회를 열었지만 청와대 지침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이 행정관이,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수사국장이죠. 수사국장을 찾아와 청와대 지침을 무시하고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답니다. 월성원전 때 너 죽을래? 하고 압박 넣었던 거랑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 국장이 총대를 메고 중간수사 발표에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다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윤 국장은 원래 계급정년 앞두고 있었는데 3개월 뒤 별 2를 달고 하나 더 올리고 남해지방해경청장이 됐다. 원래 계급정년 걸리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좀 강한 조직을 키워주고 안 풀린 사람 진급시켜주고, 저도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 없으니까 약해 보이고 하는 사람 진급시켜갖고 완장 채워주는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저항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뭐 잔머리 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있었고 뭐 조선일보에도 있었고 시사저널에도 있었고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그런 자들이 활객을 많이 치면은 약한 조직이죠.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서훈 당시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월북 지침을 준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문재인 수사해야 되죠. 이 정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정도 쓸 정도면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수지킴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쓰면서 자신이 있으면 치고 나갑니다. 기자들 자신 있으면 검사하고 기자 치고 나가는 건 못 막습니다. 문재인이 무너진다. 그의 두얼거리 드러나면서 북한위에서는 국민 희생시켜버리고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을 이용한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이 지역색을 떠나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울의 소리 뭐 백은정 씨는 가서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그게 패싸움이지. 참 이 정의란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쏙 들어가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하니까 툭 튀 나옵니까? 그것도 두 얼굴입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2의 수지킴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